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 새벽 파리 패럴림픽이 개막을 했는데요. 다음 달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촌철님들 밤잠 설치셔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 선수들한테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웬일로 이렇게 힘있게 해주세요? 웬일이라뇨. 당연한 거예요. 네. 네, 제이비가 읽기만 하면 웃는 아이디 모래네 낑깡님. 네. 제이비가 가르마를 바꾸면 탈모 예방에 좋다고 해서 저도 가르마를 바꿨는데요. 네. 자고 났더니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제이비는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네, 저도 나 때문에 그냥 더벅머리 돼버려요. 그냥 수시로 그냥 이 손가락은 뭐에 쓰겠습니까? 이렇게 빗으라고 있는 거죠, 손가락. 손은 먹는 데만 쓰는 게 아니다. 머리를 빗을 때 쓰는 거다. 그럼요. 네, 풀뚱님이 새벽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시원한 가을 날씨를 모처럼 느끼면서 손녀 등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상쾌하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손녀. 네. 네. 얼마나 이쁘실까. 그죠? 네. 가을 날씨여서 약간 상쾌하셔서 콧노래가 나오신다고 올려주셨고 네. 풀 뜯는 고양이님이 종배 아저씨 저 엊그제 모 여론조사 업체 대통령 업무 긍정 부정 여론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거기서 신뢰하는 언론 방송인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종배 아저씨 이름을 듣고 바로 찍었습니다. 잘했죠? 저도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까? 오, 있나 봐요. 그래요? 네. 잘했죠? 라고 물어주셨어요. 풀 뜯는 고양이님이. 네, 잘하셨고요. 10월 되면 또 청취율 조사 있죠? 그때도 꼭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오면은. 네, 그리고 10월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죠? 10명. 네, 전파 10명. 널리 감사합니다. 네. 정태근 님이 인도네시아에서 15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3년 동안 매일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방송이에요. 라고 칭찬해 주셨네요. 다시 여쭤볼까요? 거기가 덥습니까? 여기가 덥습니까? 요즘은 한국도 만만치 않을걸요? 그죠? 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우리가 시원하려나? 그러겠죠, 이제는. 네. 네, 그리고 0770님이 저 내일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새벽 출근은 피곤한데 라디오 듣고 화이팅 해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왜요? 왜 또 마지막 출근이세요? 그러게요. 뭔가 새로운 걸 위한 마지막일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네. 그럼 출근길을 들으시는 게 내일이 마지막? 내일이 금요일이라. 그런가 보다. 예. 그럼 또 주말부터는 쭉 이불 속에서 함께 하시면 되죠. 회사 동료들과도 진한 석별의 정을 나누시기 바라고요. 네. 뭔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잠시의 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문제를 놓고 엇박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추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제 아침에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용산이 내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을 연기했습니다. 헌데 이 연기 통보를 추경호 원내대표 측에만 하고 한동훈 대표 측에는 안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전해졌고요. 둘째,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의료 개혁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정부의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당도 함께 할 생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끊임없이 정부와 소통하고 그리고 의료계 현장과 소통해 나가면서 국민들 걱정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간단히 이야기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근데 어느 쪽으로? 정부 쪽으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셋째, 한동훈 대표가 어제 기자들로부터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진다는 해석이 나온다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어떤 게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말 뒤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당이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의 상황을 좀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용어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개되는 상황을 들고 모두가 당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던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의 물음표를 찍겠습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의 절반이
오히려 정과 한 몸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당의 절반이. 조금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 전해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당대 정 간의 갈등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윤한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1.5 대 0.5 갈등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실상에 부합된다. 이걸 먼저 정리를 하겠고요. 두 번째, 그동안 주장과 분석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당내 역학구도가 갈등 양상을 통해서 가감없이 드러났다. 이 점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를 앞세운 친윤의 한동훈 견제 구도,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구도에 시선 집중을 하면 관전 포인트는 이게 되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이중으로 노출된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정면 태클에 노출이 되는 거고요.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측면 견제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노출인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3차 파생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대표 회담을 앞둔 야당 입장에선 한동훈 대표의 허들 넘기 실력을 이중으로 체크해야 되는 과제에 직면했다. 어떻게? 용산 허들에다가 추경호 허들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일단 한동훈 대표 편을 들어주는 듯한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요. 표현하기 나름인 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네.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지원일까요? 봉쇄일까요? 봉쇄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증원 유예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면 한동훈 대표의 퇴로를 끊어버린다. 그런 차원에서 봉쇄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마스터 초이님이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이미 발표하고 못 받고 나면 당대표하고는 더 말할 게 없지 않나요? 라고 보내주셨고 민경호님은 대표 위에 원내대표가 있나요? 라고 물음표. 엽기토끼님은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이 시국에 싸움 구경이나 해야겠습니까? 그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네. 자, 여야 대표 회담 실무 협상 과정에서 회담 생중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유한한 대화 생중계가 정말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제발 좀 관계 좀 풀어서 손잡아야 뭔가 좀 생산적인 국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국민 앞에 한번 좀 가감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신원섭파님이 한동훈 대표 지난 총선에서 의원 배지 달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할까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5919님은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이유는 용산의 문제에 차별화를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느낌표 2개 보내주셨는데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가 정답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면 돌파를 할 수도 있을까요? 네, 뭐 그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언론들이 해석을 하던데요. 근데 문제는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와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추진력은 별개라는 겁니다. 자, 정부가 아주 단호하게 한덕수 총리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차단선을 쳐버리지 않았습니까? 했죠. 증원 유예는 없다라고. 그런데 어떻게 돌파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입법사항이라면 당 소속 의원들,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리케이트를 친다 하더라도 당 소속 의원들 한 10명 정도 어떻게 합심을 해서 야당과 손잡고 밀어붙인다거나 치겠는데 이건 입법사항도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차단선을 쳐버렸으면 사실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거기다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당심을 하나로 일치 단결시켜서 용산에 전달할 수 있지도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면 돌파 의지와 정면 돌파의 힘은 별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의지가 굳건한지도 한번 확인할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전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 측의 김예지 의원이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결격 및 면허 취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합니다.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증원 유예와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인지 아니면
증원유의 입장에서 후퇴하는 데 따른 데미지를 완충하기 위한 충격 방지 장치인지 그 귀추를 보면 정면 돌파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대충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 좀 관심이 당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 여론이 얼마나 형성이 될 것인가. 아까 JB가 그 얘기하셨잖아요. 의지와 추진력은 별개다. 추진력은 또 옆에서 동료들이 함께 해주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어제 갈등을 이 정도로 오랫동안 수습하지 못했다면 책임자는 다 물러나야 한다. 라면서 정부 책임론을 제기를 한 게 또 보도가 많이 되던데요.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당 안에서 몇몇이 가세를 하는 문제를 넘어서 국민 다수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에 반영되고 있느냐. 더 근본적으로 이거를 살펴보면 대충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더 네. 길게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1952님이 여당 대표가 뭐가 필요해요? 대통령 마음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찬회 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그리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다 가서 의료개혁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라. 이런 지시를 또 했다고 합니다. 보통 연찬회 때 대통령 참석하지 않았었습니까? 했었죠. 근데 이번에 안 가는 거네요? 뭐 같이 그러면- 가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겠죠. 뭐 물론 또 나중에 또 이제 짠 하고 나타날 수도 있고.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뭐 지금 뭐 예단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안 간다면 만찬 회동 연기와 같은 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불편한 심기 노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10시 대통령의 브리핑과 기자회견 그건 당연히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광복회 전체 예산 32억 정도가 되는데 이 가운데 6억 원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올해 6월 출범한 광복회 학술원 관련 예산인데요. 이에 대해서 보복성 삭감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국가보훈부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원 관련 예산은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 아직 집행 및 결산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예산 정부안으로 편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 6월 개원식에는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그리고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도 참석해서 축하를 해줬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예산이 6억 원 깎였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훈부의 설명을 얼핏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산을 해야 예산이 나오는 게 상식이니까. 근데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잖아요. 간단히 그러면 보훈부 얘기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그런가 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6월에 출범한 게 광복회 학술원이에요. 근데 지금 8월이에요. 그러면 12월도 아니고 8월이에요. 근데 무슨 결산을 하고 말 게 뭐가 있습니까? 광복회 학술원 활동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근데 결산이 안 되고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 하겠다? 이 얘기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최소한 그러면 내년까지의 학술원의 어떤 사업을 보고 거기서 평가를 내서 여기에 예산 지원한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에서 그런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출범한 지 2달 됐는데 결산이 안 되고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을 못 한다? 그러면 정부 예산을 받는 사업 가운데 6월이나 7월이나 8월이나 한 9월쯤에 그러니까 시작되는 사업은 그 다음에 예산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항상 그런 겁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그 이야기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보복성 삭감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보훈부가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뒤에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거라는 뉴스 전해드린 바 있었죠. 네네. 근데 감사를 하기도 전에 예산부터 깎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감사와 예산 삭감은 별개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포기하고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전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뭡니까?
해군이 내년 5월에 부산에서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국제 관함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개최 시기는 광복절이나 해군 창설일인 11월 11일이 아니라 국제해양방위산업전 2025가 열리는 5월 말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관함식 예산 40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리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네. 주목할 점은 관함식이 열리면 일본 함정도 참가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를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길기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요 얘기가 지금 바로 따라붙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익숙한 논란인데 막을 수 없나요? 정부는 그럴 생각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게요. 이거저거 다 떠나서 신원식 국방장관 현재 지금 국가안보실장 겸직하고 있죠. 네.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이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끝낸 후에 현지 특파원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주목할 발언을 한 게 뉴스를 탔는데 그때 뉴스 잠깐 들어보시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자위함기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식 깃발이라는 것이 국제관례로 인정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며 역대 정부가 해온 대로 국제관례를 따르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신원식 장관이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길기 다는 걸 막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논란의 소지를 아예 깨끗이 정리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호랑이님이 제발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가능하다면. 네. 이런 댓글 보내주셨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블랙 요원의 명단을 유출한 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범죄 행각이 드러났는데요. 이 군무원은 2017년 중국에 갔다가 중국 요원들에 의해서 포섭된 후에 정보를 계속 넘겨왔다고 합니다. 총 1억 6천만 원을 받고 정보를 넘겼다고 하는데 주목할 점은 정보를 넘기기까지의 과정 이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뻥 뚫려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뻥 뚫려 있었습니까? 그냥 문서를 들고 나가거나 메모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캡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취급 생산한 비밀은 문서째 들고 나가거나 책상에서 내용을 메모를 했고요. 다른 부서에서 생산한 비밀은 일단 대출 신청해서 받은 다음에 사무실로 가져와서 휴대전화에 설치한 무음 카메라, 이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보안 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규정은 무용지물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화면 캡처 방법도 썼다고 하는데 어떻게 캡처를 할 수 있었는지 이것도 맡고 있었건데 네. 했다라는 거니까 아직까지 이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보안사가 아니라 보안사고사다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안사고가 발생한 사령부.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군무원의 행각을 기초로 추정을 하면 다른 누군가도 얼마든지 비밀을 빼돌릴 수 있을 정도로 정보사는 뻥 뚫려 있었다. 이런 추정도 가능한 거거든요. 전면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꽤 이게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했다는 건지 그 기간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촌철님들은 액수에 지금 좀 놀라고 계세요. 아니 10억 아니고요? 100억 아니고요? 네. 1억 얼마의 나라를 이렇게요? 라고 좀 물어주고 계신데 중국 요원하고 흥정도 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보안 서비스 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가 최근 지난해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상위 10개 딥페이크 포르노 웹사이트와 유튜브, 데일리 모션 등에 있는 85개 딥페이크 채널을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많이 이용된 상위 10명 가운데 8명이 한국인 가수였다고 합니다. 심각한데요. 그 가운데 1위인 가수 A씨가 이용된 성착취물만 1595개, 조회수만 561만 회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 전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봤던 사람들,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이거에 가짜인 거니까 뭐 좀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만 이용한다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뭐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를 안 끼쳐요? 해를 이런 끼치지. 식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딥페이크 문제는 지금 국제적 문제지만 또한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지금 심각한 문제로 좀 부상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딥페이크를 기는 법이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 문제 인터뷰를 통해서 좀 소상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